포트에 대한 고민 이분과 나눠가겠습니다. 김경준의 황금 비율,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금 비율 포트 전략 변화가 있으실까요, 이번 주는? 네, 변화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앞단에 최앞단에 반도체와 증권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이것들은 제가 살펴본 바로 이익 증가율이 가장 뛰어난 섹터이다 해가지고 26년도 이익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4분기 전년도 4분기 모멘텀도 가장 뛰어난 두 축이 바로 반도체와 증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분기별로다가 ETF, 탑픽 ETF를 넣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시장을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고 저한테 요즘 처음으로 이제 주식을 해보려고 하는데 또는 ETF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좋아요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 뒷단에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맨 끝단으로는 대형주 매매가 있지만 코스닥 매매 쪽으로 병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수급적으로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요즘 시장에서 1월 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전년도 5월부터 해가지고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졌었는데 요번 달 1월을 보면 이 도표를 보시면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수가 처음으로 이렇게 코스피 일반 외국인 순매수를 뛰어넘었거든요. 이게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수가 한 5.9조 원 정도 들어왔고 일반적으로는 2.3조 원이 들어왔는데 한마디로 콕 집어가지고 살래가 아니라 바스켓으로다가 그냥 우리나라 시장을 팍 사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딱 알아봐야 될 부분은 콕콕 집어서 제일 좋은 것만 살 게가 아니라 바스켓으로 들어왔다. 한 1년이라든지 최근 들어가지고 여태까지는 안 좋았다가 바스켓으로 들어오니까 요것도 사고 저것도 사기 때문에 여태 안 좋았던 것도 주가 상승률이 한 번씩 치고 간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요번에는 그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기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저도 편입을 했지만 네이버 카카오 쪽이 이런 바스켓 구성의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소외됐던 쪽으로도 이렇게 바스켓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경우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갈 때 빛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었고요. 그러면 그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수급적으로 우호군을 확보하는 거라서 기운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마디 지수라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거 분위기니까요.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 이거 다가오고 있는 이 마디 지수에서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일각에서는 지금 코스피의 프로그램 매수가 외국인의 자금이 이렇게 들어온다 하지만 코스닥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많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12월부터 해가지고는 상대적인 약세를 탈출할 것이다. 코스닥 역시 그게 정부 정책도 엮여 있고 수급적인 여건이 단순히 유동성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무브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바로 전에 그 마디 지수에서의 고민은 한 2, 3개월씩 늘 이렇게 횡보 구간이 있었다는 거죠. 돌파 이후에는. 그렇게 됐을 때에 작년도에 7월 달에 마디 지수를 돌파하고 나서 쉬어갈 때 제 황금 포트 비율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제가 요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첫 번째가 코어 중심 532 해가지고 코어가 50 그리고 30%가 외국인 기관의 리밸런싱 종목이 뭐냐. 맨 끝단이 기존 주도주들이 급락이 나오면 잡자. 그때 급락이 나왔던 쪽이 조선이라든지 방산 쪽. 그래서 코어 종목 저 PBR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을 준다거나 이익이 증가되는 그렇게 돼서 제가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못 올랐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4종목을 코어 종목으로 찝었었는데 지금은 포트가 마디를 돌파하고 쉬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죠. 반도체 증권 지수 간다. 딱 해놓고 중간에는 분기 ETF 탑픽을 잡자.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생애 첫 ETF는 매수를 해보자. 그리고 맨 끝단이 대형주 단기 매매 또는 현금, 익절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히 유동성, 외국인 유동성이 들어오네 이 부분이 아니라 은행권에서 증권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이 쉬어가더라도 자신감 있게 대비하면서 쉬어가자.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종목으로 저희가 어떤 얘기를 나눌까 이것도 고민되긴 하는데 아니면 ETF 쪽으로 가볼까요? 사실 금요일에 많은 지인분들이
막 코스닥 ETF 사야 돼요? 아니면 2차전지 ETF 사야 돼요? 아니면 바이오테크 ETF 사야 돼요? 네. 막 이런 질문들을 막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질문 그대로 드릴게요. 어떤 ETF 사야 돼요? 네, 제가 저도 엄청 질문을 많이 받고 고민을 해봤고, 처제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뭐 어떤 거 사야 되느냐 했는데 제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엄청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큰 죄라 하면 금 빨리 팔아라라고 했던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ETF를 준비했고, 네. 지금 일단은 신흥국 쪽에 이제 ETF 자금이 월간 단위, 주간 단위 사상 최고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12월을 놓고 봤을 때에 금융 투자로 들어오는 ETF 자금이 10조가 넘었고 외국인은 6조에 그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가 시장을 이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요 ETF 자금의 성격이 중요해요.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은 팔고 있게 보이지만 ETF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증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자금은 분명히 장기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테마 ETF 전고체도 있고 리튬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쪽보다는 뭔가 탄탄하게 지금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살펴볼 4가지 ETF를 준비했거든요. 네. 한번 띄워봐 주시죠. 네, 요쪽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고배당주. 여기에서의 특징은 월배당을 준다. 인 거하고 기아 셀트리온 굉장히 원래는 고배당주 하면 금융 위주인데 기아 셀트리온도 들어있네. 배당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배당 성량까지도 챙긴 ETF다. 배당 성량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 또는 현금 배당이 연간으로 10% 이상 증가되는 쪽을 이제 챙겨놓은.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금융 ETF 같은 경우에는 은행 쪽이 앞단이거든요. 네. 증권은 아예 없거나 일부인데 지금 이쪽은 초대형 IB의 성장성을 띄면서도 금융지주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증권주 담아야 됩니다. 계속 해왔는데 증권주 안 담으시더라도 요거 하나 챙겨가시면 좋다. 그리고 AI 전력,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런 말을 했는데라고 하면서 전력주 콕 집어줘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네. 그런데 요거 하나 이제 하시면 굉장히 편안한 이제 측면이 있고 맨 마지막 요게 핵심이에요. 지금 코리아 전략산업 액티브 해가지고 비중을 한번 제가 준비한 표가 있는데 네.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뒤에 이제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SPG, 코리아 서키트 한마디로 반도체 그리고 로봇, 기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K푸드 네. 해가지고 문화 쪽도 담고 있고 한마디로 A, B, C, D, E, F 해가지고 신정부의 이제 핵심 정책이 투여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ETF다라고 보시면 되시면서 이쪽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를 보유함으로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S-오일도 있고 세아베스틸 지주도 있는데 다양한 성장하는 쪽의 핵심 모멘텀을 내가 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신 ETF 4종 저희 잘 기억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S 차원에서 저희 방위산업주 얘기 좀 하고 싶은 게요. 한화에어로,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를 1월에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반도체를 가리고 어떤 때는 로봇을 가리고 현대차를 가리긴 했지만 방산주 올해 꾸준했거든요. 네. 거기다 미국, 이란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이래서 보유자분들 어떻게 할까요? 네, 방산주 지속적으로 들고 가되 4분기는 실적 하회인데 그 부분을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분기 때 실적적으로 녹여야 되는 부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회성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수출 모멘텀은 올해가 가장 세거든요. 38조 원 정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론적인 부분을 챙겨가시면서 지금 항공우주를 저는 특별히 또 좋아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첫 전투기 수출이 올해 UAE 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2월 말 정도가 되면 미 해군 훈련기 쪽으로다가 소식도 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실적적으로 유일하게 이제 기스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네. 4분기 컨센 하회인데 그 틈을 노려가지고 잘 또 비중을 조금씩 일부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 주신 방산주에 대한 체크들 저희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프리마켓 시세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은 가운데 금과 은으로 인해 수익성이 증가했다는 고려아연 올라가고요. 삼성 SDI 시세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등락률 상위에서는 전고체로
지금 대동단결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CIS가 18%, 레이크머티, 필에너지,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종목들 강세 흐름, PNT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 HLB인데요. 리보세라닙 FTA 재신청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이 프리마켓 기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죠. 자, 오늘 김경준 부장님과 함께 황금 배우 시간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